고대부터 현대까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사교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종교 중 유명한 것이 바로 백백교입니다. 1937년 로이터 통신이 선정한 세계 10대 뉴스에 들 정도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 말입니다. 1960년과 1993년에 각각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 한반도에서는 갖가지 신흥종교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70여 개 이상의 종교가 있었으며 밀교의 형태로 운영된 것은 그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백백교는 동학에서 파생된 백도교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1900년 동학교도이자 녹두장군 전봉준의 먼 친척이던 농사꾼 전정예 혹은 전정훈, 이 세운 사교 집단이 모태라 할 수 있지요. 농사를 짓고 살던 전정예는 동학을 알게 되면서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릅니다. 죄를 저지르던 것이 드러나자 이를 피해 금강산으로 도주하고 이후 3년간 수행을 통해 도를 터득했다고 주장하며 1899년 함경남도 문천군 울림면 마한동에서 설법 등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도가 늘어나자 1912년 강원도 김화군 근동면 오성산에 본거지를 두고 백도교를 창설해 교주 자리에 오릅니다. 교리는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구원을 내세운 모양새였습니다. 조만간 천재지변으로 전 인류가 멸망하지만 믿는 자들은 동해바다에 떠오르는 신선의 땅으로 피난해 불로 장생하게 된다는 시기였지요. 백도교는 비밀결사의 형태로서 은밀하게 포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전국 각지에 지부가 만들어지고 한때 신도 수가 1만 명을 넘겼다고도 합니다. 전정예는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60명이 넘는 첩을 거느리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첩으로 삼았던 여성 4명을 생매장하고 신도들의 가족 8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1919년 전정예는 새로이 옮긴 본거지인 가평군 화악산 기슭에서 51세의 나이로 병사합니다. 전정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전용해는 간부이자 외할아버지인 우광현과 논의 끝에 전정예의 사망을 숨기고 안매장해버립니다. 허나 사망을 숨겼다고는 해도 윗선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교세 확장을 놓고 간부들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전정예의 아들 삼형제도 부친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는지를 두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숨겼던 교주의 사망은 1년 만에 드러납니다. 1920년 평안남도 강서의 정성희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가 백도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데 격분해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지요. 수사 중 전정예의 사망이 드러나고 백도교는 무너집니다. 전정예의 세 아들은 각자 새로운 종교를 세웁니다. 첫째 아들 전용주는 간부 이희룡과 손을 잡고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경성부 도화정에 1923년 인천교를 세웁니다. 셋째 아들은 전용석은 경성부 도화정에 도화교를 세워 독립합니다. 삼형제 중 백도교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둘째 전용해입니다. 1923년 우광현과 전용해는 백도교의 교명을 백백교로 변경합니다. 우광현은 전정해를 교조로 자신을 교주로 내세웠습니다. 1924년 우광현은 교주직을 사임했고 김공연이 취임했다가 1927년 차병단이 교주가 되면서 백백교의 본부를 서울로 옮기게 됩니다. 백백교의 입교식은 돈 1원 현재 가치로 3만 원에서 5만 원 꺾은 돈을 받고 기도 후에
주문을 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입교 후에도 백백백이 적적적가문 감가문하시옵숭성 등의 주문을 외우면 무병장수한다고 믿었지요. 백백교에서는 전용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 하늘에 오를 인물이며 가까운 시기에 백백교주 통솔하에 독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립 후에는 헌금과 기량에 따라 대신, 참회,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한다며 재산을 바치게 했습니다. 백백교의 구원 신앙은 종말론과도 엮여 있었습니다. 세상이 물과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아남으려면 백백교가 마련한 본소에서 생활하다가 심판의 날에 금강산의 피수궁으로 옮겨가면 교주가 불로 장생하고자 하는 자는 동해 천리 밖에 신대륙으로 보내주고 부귀영화를 원하는 자는 계룡산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백백교는 불로장생과 부귀영화를 미끼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젊고 예쁜 딸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 입교시킨 뒤 딸을 시녀로 바치게 해서 전용해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질리면 죽여서 안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속았다는 것을 깨닫거나 백백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올려준다며 데려가 곳곳에서 몰래 살해하고 안매장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전국 각지의 비밀 아지트에서 시체가 346구 발굴됩니다. 이들 외에 희생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밀 아지트 중에서는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도 있었습니다. 양주에 천원금광의 사무소를 열고 신통력으로 금을 찾았다 주장하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살인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백백교의 만행이 드러나게 된 것은 해주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유곤용이라는 사람의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유곤용의 집안은 매우 잘 사는 축에 속했으나 3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유곤용의 할아버지가 백백교의 재산을 가져다 바쳤기 때문이었지요. 유곤용의 부친인 유인호 또한 매우 독실한 백백교 신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은 가산을 정리해 서울로 이주하고 재산 일체는 물론 딸까지 전용해에 바칩니다. 유곤용은 거짓으로 백백교에 입소해 정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찰에 폭로합니다. 평소 전용해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자리를 한 여성들에게까지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했지요.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것은 아들이었던 전종기와 이인자인 이경득 정도였습니다. 그는 감시망을 뚫고 탈출해 16가지의 가명을 쓰며 도망다니다가 몇 달 뒤 양평군 용문산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시계가 평소 전용해가 사용하던 것이었으며 전종기가 직접 보고 아버지라고 외치며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일제는 전용해의 머리를 포르말린에 절여 표본으로 만듭니다. 이후 존재가 잊혀졌으나 2000년대 들어 백백교가 재부각됐습니다. 마침내 2011년 전용해의 머리는 불에 태워져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백백교는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는 존재합니다. 2000년대 들어 잊혀졌던 백백교가 재부각된 것은 2004년 공중파에서 백백교에 대해 다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백백교의 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교주님의 머리를 돌려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백도교에서 갈라져 나온 인천교와 도화교는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은 채 쇠퇴하며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과연 백백교와 그 형제들은 정말 세상에서 사라진 것일까요? 혹시나 아직도 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뤄주기를 바라는 소재나 제보는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